시간은 여러분들과 같이 제3회차 세계의 문화와 예술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의 문화 예술인데요. 이렇게 이거 그 감옥을 좀 달리 한다면은 동서문화 이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동서문화 이해로까지 간다면은 어쩌면 문화사에 관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교과 편성을 할 때에 동서문화의 이해라는 문화사 과정을 일과를 생각했었는데요. 많은 부분이 우리 교육 과정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제가 잠깐 문화사에 대한 교육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듣죠. 인문학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세라고 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요. 문화와 문화 중에서도 문학이 주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철학, 역사,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합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인문학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고요. 또 그럼 인문학 중에 있는 역사와 사회사 또는 문화사 이 등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굉장히 산업사회가 복잡하게 돼 있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요. 우리 모든 국민에게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의 목적은요. 우리 현실을 바르게 편견 없이 보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은 사실은 종합과학이잖아요. 그 역사학은 폭넓은 시야로 세상을 내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사는요. 정치사나 국가가 만들어놓은 국가사 또는 사건사에 치우친 역사 소설을 지향하고 모든 역사는 보면 승자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너무 사건사에 치우쳐서 왜곡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역사 소설을 치우친 역사 소설을 지향하고 인류 역사의 문화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념상 역사의 모든 문화를 종합해서 전체에 따라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재는 이들 모든 분야가 동시에 서로 관련하여 정리되는 것이므로 서로의 상관성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것은 어떤 지역이거나 민족을 막론하고요. 그 민족 고유의 문화라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의 타민족은 문화와 상호 접촉과 교류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인류 문화 역사는요. 사회적 문화의 조직 요소인 정치, 경제, 종교, 문학, 철학, 예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정신문화를 통하여 사회 환경을 극복해왔어요. 그래서 물질적 경제력이 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정신력이 물질보다 더 유력한 문화의 형성력이 된다는 것을 절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사회 교육은 모든 사회 현상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요. 우리 정치, 경제, 문화적 현실을 대한 깊고 바른 인식 능력을 길러 인류 문화의 발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향한 물론요. 나아가서 장래 인류 발전에 대하여 감망할 수 있는 역사 인식 능력을 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갖다가 심어주고 문화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전합니다. 자, 문화는요. 권역별로 하면은 대개 아시아 문화권을 비롯해서 오세아 문화권까지 7개 문화권이 있죠. 그래서 아시아 문화권은요. 우리 지금 아시아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아시아 문화권의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불교와 유교겠죠. 그죠? 그리고 인도의 문화권이 있는데요. 인도의 문화권은 우리와 조금 다르게요. 그 불과 유교서 인도 문화권과 중국 문화권은 양분되고요. 그 중간 지역에 동아시아 문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시아 지역권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원은 인도와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권 문화는 인더스강 유역에 살던 주민들에 의해서 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되어서 그 후 인도 아리아족이 인더스 겐지스강 유역으로 출출하여 고대 인도 사회를 정착해 나가고요. 현재 인도 대륙의 인도 문화권은 힌두교 방면을 둔 카스트 제도가 중심이 되고 있죠. 중국 문화도 인도 문화보다는 좀 늦은 시기에 황하 유역에 있었죠. 처음에는 읍제 국가로서 시작했으나 점차 영토 국가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 철제 농기가 상대하면서 농업 생산이 크게 발전하고 보다 경제적인 사회로 변화했죠. 이런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 제자 백가사성어 불리는 다양한 그러한 중국 고대 사상을 꼽혔죠. 그래서 중국 사상 원류를 그 제자 백가사상에 형성했고요. 고대 유교도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 문화권은 유교적 가치관과 불교 문화권으로 한자를 사용하고요. 쌀농사와 가부자정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중심이 되겠죠. 자, 다음은 오리엔트 문화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리엔트 문화권은요, 그 기원전 3000년으로 최초 서양 문명 그리스 고대 문화보다 2000년 이상 앞선 것이죠. 그래서 그 서양 문명은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들의 문명을 그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데 고대 로마인들은요 문명이 붙인 오리엔트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원시 생활을 벗어나서요 문명의 단계로 뜨던 지역으로 오늘날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시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과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농경의 발전과 최초의 도시가 존재했고요. 도시 발달과 함께 처음으로 국가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생활권입니다. 아프리카 문화권은요. 오랫동안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 해안선이 굉장히 단도롭죠. 북부의 아트라스 산맥지역은 큰 산이나 골짜기가 전혀 없고요. 아프리카 인구는 약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천여 부족이 800종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복잡한 민족이죠. 그리고 수백만 명 또는 수백 명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있습니다. 사라사 국권은요. 주로 유럽인종인 햄족, 햄족이 아니고 리투인을 얘기하죠. 셈족, 아라비아 에두피아인들이 살고 있고요. 중부 이남은 니그로스족, 수단 니그루, 반투미아그루, 네그리트 3종으로 구분되는데요. 수단 니그루가 주로 노예로 매매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열대 산림적인 콩고 분지에는 지금의 혼테토도 부시맨 즉 원시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문화권입니다. 유럽 문화권은요. 에게 문명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에서 일어난 서양 문화는 오리엔트 문명이 영향과 자극을 받고 따라서해야 했죠. 그래서 오리엔트의 전제 국가와는 달리 폴리스를 도시를 토전으로 발전했습니다. 폴리스에서는 전제적 국왕이 지배하에 있던 신민과는 달리 자유시민의 민정치를 전개해 나갔고요. 그 속에서 인간의 창조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 문화는요. 자유로운 시민이 이룩한 굴리스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아메리카 문화권입니다. 아메리카는 지리적으로요. 아메리카는 지리적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북아메리카 지역은 15세기부터 유럽에서 이주한 여러 민족의 후손들이 어울려 살면서 서너 남부에는 스페인계, 남부에는 아프리카계, 및 소수 아시아계가 조작하고 있고요. 가장 수가 많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지배적 위치해 있는 것은 앵글로 섹슨계로서요. 언어도 그들의 언어인 영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죠. 자, 북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라고도 하며 미국과 캐나다를 지칭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아메리카란 이름은 이탈리아 항해탄가인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신대륙을 발견한 데 기인하죠. 아메리카가 아메리카나 세종대왕이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신대륙을 발견한 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주는요,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그 동쪽 해안의 카리브해 제도, 남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주 문화권입니다. 오세아니아주는요, 17세기 초부터 제임스 룩 등이 여러 탈음가에 의해서 발견되었죠. 그래서요, 유럽에서 건넌 이민에 의해서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대륙입니다. 오세아니아주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오스트레시아기 제도로 나눠 있고요. 그 다음에 뉴기니아, 비스마르크 제도, 솔로몬 제도, 뉴칼로도니아 섬 등이 말레이시아, 멜라네시아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카라바시, 감, 사이판, 캐롤라인 제도 등이 마크로네시아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통가, 타이모, 서사모아, 투바루 등 남북 회기선 사이에 잠자고 있는 소군된 폴리네시아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권역별로 6개의 문화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엔 동서양의 문화예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서양 문화는요, 초기의 서양 문화는 상업 문화와 유목 문화죠. 유목 문화는 기독교 문화와 결합된 형태의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기적인 경쟁과 투쟁, 그리고 개인주의를 발달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상업 문화가 발달되었다 하는 것은요, 수학이 발달하였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계약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언어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 기독교, 그리고 로마 법으로 그것들은 각각 도덕과 사랑,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문화의 특징은요, 이기적인 경쟁과 투쟁 속에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죠. 서양 문화의 특징도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 문화 융성은 오늘날 미국과 이렇게 그 전에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봤듯이요,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서양철이 발달했던 그리스는 도시국가 형태로서 이는 개인과 사회관계성을 중시하고 가족은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철학이 발달했던 것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다 보니 이성에 의해서요, 이해가 객관적이고 타선적, 조작적인 말로 표현되게 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양문화 알아보겠습니다. 동양문화는요, 농업문화죠. 그래서 농업문화라는 것은 이타적이고 굉장히 평화롭죠. 그래서 외부적 지식보다는요, 인간의 삶의 태도나 방향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동양문화의 특징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철자 풍우란에 따르면요, 농부는 모두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한다고 그러고요. 이 같은 특징은 철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중국인들은 그들이 직접 파악한 것을 가지고 철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직관적으로 보고 느낀 것을 소설하기 때문에 정밀한 개념적인 묘사가 없고 시에 가까운 그 특징을 가졌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동서양의 문화를 알아봤는데 어떤 그 차이가 있을까요? 서양 문화에서는요, 자연을 대상으로 봤어요. 이는 인간보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인간인보다 객관적 외부적 대상으로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 문화는 그렇지 않죠.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본 거야. 동양 문화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자인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문화는 인간을 중심, 동양에서는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사상적인 자연관, 즉 서양에서는 자연을 국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동양에서는 동화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자, 주거 문화에 볼까요? 주거 문화의 경우에요, 서양에서는 입식생활 환경으로 집안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식탁에 의자가 있죠. 이거 자변식 화장실 쓰고요, 침대가 당겨 있는데,
동양의 경우는 좀 다르죠.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했고요. 탁자가 굉장히 낮죠. 집안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감정의 차이는 서양은 동적인 것을 추구하고요. 동양은 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서의 차이를 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서양은 형을 중심으로 해서 유형의 물질, 과학문명이 발달했고요. 동양은 전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을 관찰한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질서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왔어요. 그래서 눈을 감은 정태적 문화, 모양의 정신 문명 또는 종교가 발달했죠. 이를 동양은 정신이라고 그러고요. 서양은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동도서기라는 말로 부르죠. 따라서 동양은 동서독이 동양은 정신, 서양은 물질 문명일 겁니다. 동양은 물질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배워 잘 살려고 하고 있고요. 서양은 비록 물질은 풍요하나 정신이 빈곤을 느껴 동양의 정신에서 그 해답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서양 문화 차이를 이제 보면은, 자, 여기 이런 게 있네요. 여기 지금 곰하고요, 원숭이하고 바나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한테 이 두 가지를 관련인까지 묶으라면요, 동양인들은 원숭이하고 바나를 먹죠. 왜냐하면 원숭이가 바나를 먹으니까. 근데 서양인은 안 그렇죠. 원숭이와 곰 먹습니다. 왜? 같이 전부 다 동물들이니까. 여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동양 사람은 서양인을 보면요, 제목에 그래요. 동양인은 하얀 피부색을 좋아하고요. 서양인은 구릿빛색 피부를 미의 상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차이가 있죠. 자, 서양 사람들은 물을 하면은 이 분수로 올라오는 것이 분수를 통해서 올라오는 물을 생각하는데 동양은 폭포로 생각하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울 때 서양 사람들은 건물 꼭대기에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은 땅에 엎어서 세우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종이 있죠. 우리가 치는 종을 서양 사람들은 어떤 건물 안이나 속에 있는데 우리 동양인들은 밖에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자,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동양인들은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시간 있고 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 악기 연주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관악기를 좋아하는데 반면에 서양인들은 현악기를 중요하죠.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양에는 분명한 문화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르냐 그런 개념이 아니죠. 자, 여기 제가 그림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요. 나와 보수에 대한 생각이 동서양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는 것은 동양인이고요. 서양인이고요. 이 빨간색은 전부 다 동양인을 나타내는데요. 자, 나에 대한 개념은요. 서양인들은 자기 자신을 최고 크게 생각하는 반면에 동양인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작게 생각하죠. 그리고 보수에 대한 생각입니다. 서양인들은 보수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보는데 반해서 동양인들은 보수를 제일 크고 높게 보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화의 차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걸 보는 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서양인들은 이것을 갖다 그냥 해결해 나갑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밟고 지나가는데 동양인들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죠. 우회해 가는 것이죠.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능한 한 우회하는 그런 수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그림은요. 리밍업 트위트. 즉, 이제 문을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서양인들은 이렇게 한 줄로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동양인들은 이렇게 몽기정기 모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동양인들은요, 사실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서양인들은 거의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동양인들은 보면은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죠. 좀 왜곡되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진실되게 얘기하지 않죠.
다음에 어떤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고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은 서양인들은 직관적이게 합니다. 바로. 그러나 동양인들은 빙빙 생각을 돌리죠. 이것으로 저것을 갖다가 직관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계속 말거리를 그리고 생각을 돌리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돈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면은 서양인들은 이 돈에 대한 얘기를 갖다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돈이란 뭐 이렇게 돈에 관해서 주로 얘기하는데 이 동양인들은 돈에 대해서 하면 돈에 대한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봐도 그렇고 의견을 그렇고 사실 이야기해도 그렇고 동양인과 서양인은 이렇게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제 문화예술에서 한번 계속 이제 진행해 보십시다. 문화예술 일반적인 비교를 하면요. 이 삶과 죽음에 있어서요. 동양인과 서양은 다른데요. 서양인은 죽음을 삶에 대한 일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죠.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년을 인정치 않아요.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안 지나죠. 상복도 암흑의 상징 검은 옷을 입는 데 반해서 기독교의 화양식 제례는 기념일적인 개념이지 쪽으로서 추모의 장이지 영생의 축복을 위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라는 욕구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 동양 사람은 이 삶과 죽음이 다르죠. 동양인의 삶은 잠시 모르는 것이 다릅니다. 죽으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란 삶이 시작된 어떤 점에서 출발하여 둥근길을 따라 걷는 그 일정이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돌아갔다 가잖아요. 그래서 생가사는 낮과 밤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사상과 제사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장례 복장도 광명의 장례 신옷을 입죠. 유교의 동양식 제례는 조상에 대한 예의, 조상신을 모심으로 자손이 발복, 지방과 충문, 귀제사, 시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명 포기와 글자문화도 다르죠. 자, 뿌리와 전통을 중시하는 동양에서는 먼저 성을 씁니다. 그리고 이름을 뒤에 쓰는데 또 열매와 현실을 앞세우는 서양에서는 성보다 이름을 먼저 쓰죠. 그래서 동양의 글자는 위에서 밑으로 새로 쓰게 하지만 수익적으로 또는 수평적 표기도 가능하긴 하지만요. 반면에 서양 글자는 세로로 쓰죠. 그리고 애당초 어렵고 자에서 우로 쓰기도 하지만 쓰기가 또 가능합니다. 또한 글자를 쓰는 동양의 붓은 순리와 예의 바른 구표의 형제를 갖고 있는 반면에 서양의 펜은 물로 굽히지 않은 강한 저항정신과 지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거주문화, 식사문화도 있고 거주문화, 식사문화도 마찬가지죠. 서양인 물질문명에 끼는 동양의 거주문화는 음인지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방바닥에 붙어 사는 온도문화가 발달한 반면에요. 음이물질 문명권의 서양은요. 태양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침대, 의자 그리고 빌딩 문화가 발달했죠. 동양의 식사 문화는 먹기에 알맞도록 장만한 숟가락과 젓가락 시달하지만요. 서양에서는 직접 썰어 먹으라고 칼과 포크를 밥상에 등장하는 것이죠. 다음에 신간입니다. 신간. 동양은 포용성을 전제한 다신간이라면요. 서양은 배타성을 전한 유일신간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종교 전신한 것은 바로 이러한 다신간 사상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다음에 시간관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시간관은요. 동양이 생장, 염장 이렇게 나가죠. 즉 순환적인 시간관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즉 낮고 기르고 장이죠. 걷어들이고 염이죠. 다시 다음번에 번을 낳고 이게 장이죠. 이러한 생물을 대피하기 위해서는 휴식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서양은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영생을 동글다는 직선적인 시간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 다릅니다. 다음은 예술관입니다. 동양의 예술가 미는요 여백이 많고 여운을 남기죠. 그러나 서양의 예술은 여백의 미가 없습니다.
동양화는 그리는 부분보다 안 그리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안 그리는 분도 감상하는데 포함된 겁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서양화는 그리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린 내용만 감상하는 거예요. 동양의 악기는 여백을 두고 울리지만 서양의 악기는 공백기관을 줄곧 울리죠. 이것은 서양의 뇌에는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미덕으로 그리고 울리기 때문이고요. 동양의 뇌는 안 보이는 잠재적인 부분에서도 미를 찾고 있고 안 들리는 소리도 의미로 듣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사진을 찍잖아요. 인물 사진을 찍으면요. 사람을 갖다 사진을 꽉 때려쳐요. 그러나 우리 동양인들 어떻습니까? 사람 잡고 자연의 일부로 나타나게 만들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동양과 서양이 어떠한 문화가 있으며 또 문화권은 어떻게 되는지 또 문화예술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차이라는 것은 다름이지 어떤 우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동서양은 문화예술의 일반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또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